정청래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띄워주세요. 정청래 의원이 진짜 제가 확 깨는 이야기를 갖다가 했단 말이에요. 동교동 사저를 국비와, 그러니까 나라 돈이죠. 저 서울 시민인데 필요하면 마포 구비도 보태서, 제가 다행히 마포 살진 않아요, 매입하고 이 공간을 공공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다음 문화유산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뭐 저는 동교동 사저 문화유산화하는 거 뭐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동교동, 상도동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당이 있고 그냥 장군 출신의 대통령이 딱 있고, 그 다음에 동교동의 한 축에 그 야당 한 축이 있고, 상도동의 한 축이 있고, 상도동이 더 컸죠. 뭐 그러니까 원래 저는 진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DJ를 너무 뭐 용서까지는 아니고 너무 서운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87년도에 원래 YS가 후보로 나가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노태우 전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YS가 나가면 무조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노태우 대통령이 안 됐으면은 최태원 회장하고 노소영 관장이 결혼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안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역사는 아이러니하니까, 어떻게 노태우 장군이, 노태우 전 그때 내무부 장관인가 뭐 그런 거 했었는데, 어떻게 노태우 전 대통령이 됐습니까? 그 YS가 야권의 후보로 단일화 딱 돼서 나갔는데, 근데 그때 DJ가 자기도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후보 단일화가 깨졌잖아요. 그때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어린 마음에도 황당해가지고, 야, 어떻게 어른들이 저럴 수 있나? 어떻게? 아니, 돌아가면서 하면 되지. 결국은 그 차례차례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DJ가 무슨 공작 받았나? 어쨌든 그렇게 동교동계와 상도동계와 동교동계, 이런 식의 이야기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사실은 그 상도동하고 동교동은 무시할 수 없는 정치사에 있어서 큰 줄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교동 사저를 갖다가 잘 유지하는 거는 저는 뭐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왜 나라 세금을 갖다가 집어넣습니까? 여기에다가 왜 서울시 돈을 집어넣습니까? 여기에다가 마포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겠는데 마포구 돈을 거기에다가 왜 집어넣습니까? 아들이 팔아먹었잖아요. 아들이 팔아먹은 걸 왜 세금으로 삽니까? 그러면 뭐 우리가 뭐 DJ한테 얼마나 빚을 졌길래 아들한테 100억을 갖다가 준다는, 그 아들한테 100억 준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컨대 김홍걸 씨가 저보다 돈이 없으면은 제가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보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 김홍걸 씨 재산은 최소한 200억이 넘어요. 여기서 200억 더 재산이 200억 넘게 갖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야말로 만주 변호사라고 맨날 뭐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진짜 만주 변호사다운 발상이다. 이거는 국민들한테 엄청난 그걸 갖다가 역풍을 맞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정청래 법사위원장보다는 확실히 박지원 의원이 한 수가 더 높기는 한 것 같아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박지원 의원이 수가 높다는 것 같지는 않고, 그만큼 정청래 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하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박지원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이다. 나는 DJ의 비서실장인데 영원한 비서실장이다. 뭐 옛날에 뭐 영원한 친구 뭐 이런 노래 있었는데, 어쨌든 박지원 의원이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박지원 의원이 전 재산을 내놓겠대. 야, 이 사저를 갖다가 회복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내놓겠대. DJ 사저 매각 전 재산 내놓겠다라고 하는 박지원, 진정한 충신이다. 막 칭찬이 그냥 막 본물같이 이렇게 있어. 그래가지고 저는 박지원 의원 재산이 한 최소한 한 100억은 되지 않을까? 한 200억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200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 한 150억이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박천기 씨라고 그분이 이제 매수인인데 박천기 씨 외 두 명이 매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100억 주고 샀는데 이걸 다시 또 환매하라고 다시 되팔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예 나도 남겨먹는 게 있어야지. 100억은 이미 들어갔고요. 거기에다가 취득세, 등록세, 복비, 그 다음에 그 뭐야 얼마를 갖다가 그 금저당권 설정했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봤을 때 80억 빌렸어요. 그러면 80억 빌렸으면 이자율 5%로 치면은 그러면은 1년에 얼마다? 아니 8 나누기 하면 4잖아요. 그러니까 4억을 그 이자로 내야 되는데 4를 12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3천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매달 이자 꼬박꼬박 3천만 원 이상씩 내야 되고 거기에다가 이런저런 뭐 비용까지 들면 최소한 110억 정도는 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거기에다가 조금 남겨 먹어야지. 그냥 맨입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간이 작아가지고 야 나는 얼마 주면 이거 다시 되팔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150억. 저는 이제 150억만 주시면은 저 DJ 동교동 사전은 깔끔하게 제가 되돌려 드릴 마음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박천기 씨는 어떨지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저는 박지원 의원이 아마 그다음 박지원 의원이 옛날에 뉴욕에서 가발장수인가 뭐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박지원 의원이 그다음에 또 뭐 국정원장도 하고 뭐 국회의원도 하고 뭐 좋은 거 많이 했으니까 재산이 많이 있을 줄 알고 그 전 재산을 갖다 다 내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한 150억 정도만 내놓으시면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망했어요. 왜 실망했느냐? 그것 좀 저 PD님 띄워주세요. 박지원 의원이 요번에 국회의원 됐잖아요. 22대 국회의원 딱 들어갔을 때 아마 선관위 같은 데 가면 그 자료 남아있을지 모르는데 재산이 어떻게 돼 있다 게 쫙 나오는데 그거를 제가 찾지는 못하고 그냥 뭐 이렇게 그 찾아보니까 박지원 의원의 재산이 얼마다? 29억이래. 실망했잖아. 29억이 뭐야? 그러면은 29억 가지고 저걸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29억 가지고 근데 또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전 재산 내놓겠대. 그러니까 그 뭐 DJ를 갖다가 그 추모하고 아주 굉장히 DJ 정신을 따르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이 진정한 충신이다. 막 이렇게 박수를 갖다가 딱 쳤는데 그런데 29억을 갖다가 진짜 다 내놓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박지원 의원이 사람들하고 딱 만난 거예요. 누구하고 만났느냐? 박지원. 그다음 또 누구랑 만났느냐? 문희상이라고 국회의장 하셨던 분 있지 않습니까? 의정부 쪽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장비같이 생긴 분. 그 다음에 DJ의 영원한 비서하면은 비서실장은 박지원일 것 같고 비서실장을 했으니까 DJ의 영원한 비서하면 누구겠습니까? 누구냐면 권노갑 씨 아니겠습니까? 권노갑. 그 다음에 김대중 재단이 있는데 거기 사무총장이 누구냐면 백이선 전 의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국회의원 된 사람들 정동영, 추미애, 김민석 이런 사람들이 그 요번에 이제 사저가 팔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긴급하게 회동을 했대요. 긴급하게 둘레 여섯 7인 모임을 갖다가 했나? 몇 명 더 있었을지도 모르겠고. 근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 박지원 의원님의 말씀이 조금 바뀌어. 저걸 보세요. 그 박지원 그 뭐야 요번에 22대 국회의원 국회의원 선거할 때 후보 등록하면서 재산 신고한 게 29억 3천만 원인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 재산을 DJ 사저 환수에 내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하셨는데 그때 긴급 회동했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다음에 어젠가 오늘인가 그 김어준의 뉴스 그 겸손은 힘들단가 뭐 거기 딱 나와가지고는 약간 꼬리를 갖다 조금 내렸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박지원 의원이 정기 예금으로 지금 현금으로 얼마를 갖고 있느냐 예금으로 6억 1천만 원 갖고 있대. 그래서 그거를 내놓겠대. 그래서 그럴 것 같았어 내가 봤을 때. 그래서 29억 다 내놓으면 뭐 아파트도 팔고 뭐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정기 예금이 6억 1천만 원 있는데 그 예금 과감하게 딱 깨고 6억 1천만 원 그리고 그걸 갖다가 내놓겠다.
그 뭐야 선봉에 서서 그 뭐 6억을 갖다가 내놓을 테니까 산자여 따르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대단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돌아가신 그 전 대통령, 내가 비서실장으로 모셨던 전 대통령을 위해서 6억 1천만 원 내놓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생각나는 사람은 뭐 혹시 모를까? 장세동 씨 같으면 혹시 모를까? 뭐 저 같아도 제가 만약에 어디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든 뭐 장관 비서실장을 해도 제가 모셨던 분이 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집이 팔렸는데 그 집이 100억짜리인데 그 집 100억을 갖다가 그 아들 삼남이 다 가져갔는데 어쨌든 그 집을 회수하기 위해서 내 돈 생돈 6억을 갖다가 내놓는다. 저는 꿈도 못. 6억은 무슨 6천만 원도 나 안 내놓을 것 같은데 6천만 원은 무슨 600만 원도 안 낸다. 한 50만 원이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이렇게 제가 계산적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손이 작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6억 가지고 무슨 누구 코에 붙이겠냐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6억을 갖다가 딱 내놓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막 호응을 해가지고 야 DJ 사저 되찾아야 돼. 군부 독재에 맞섰던 지금 뭐야 국민의힘은 일제 시대 때부터 내려와가지고 그 이승만 독재를 거쳐서 군부 독재를 거쳐가지고 검찰 독재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민주당은 어떤 데냐? 이 DJ 같은 사람이 DJ 정신이야. 근데 그 사저가 지금 날아가게 생겼어. 그 사저가 커피집이 되게 생겼어. 그거 안 되겠어. 많은 사람들이 막 불길같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 앞에 그냥 박지원 의원이 6억을 갖다가 불씨를 딱 던져. 그러면 들판에 있는 뭐 불길처럼 막 해가지고 돈이 막 몇백억이 막 거쳐. 이래가지고 그 커피랩 사장님이 좋다. 그러면 내가 50억만 먹고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이 과연 일어날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님이 머리가 좋은 분이니까 이런 것들 다 생각한 거 아닐까? 그래서 내놓겠다라고 했지 이걸 진짜로 내놓을 일이 발생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는 박지원 의원님의 그 숭고한 정신에 대해서 폄훼하려고 하는 마음 전혀 없습니다. 저는 박지원 의원이 진짜 6억 1천만 원 내놓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박지원 의원이 연세도 82살인가 그렇던데 뭐 이 나이 돼가지고 뭐 그 정도 그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 사저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놓을 수도 있지라고 애들한테 상속하느니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6억 가지고 얼마나 많은 호응을 끌어낼 수가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적이다 그런 이야기가 드는 거죠. 막 지금부터 막 모금 운동 일어나가지고 그게 막 6억이 60억 되고 60억이 100억 되고 100억이 150억 되고 뭐 그러면 뭐 어떨까 그런 생각은 갖다 하는데 그런데 그때 그 딱 그 나온 사람들 중에 그 7명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박지원 의원이 대단한 게 그 7명 중에 돈 내겠다라고 한 사람은 박지원 의원밖에 없어. 박지원 의원은 전 재산 내놓겠다라고 했다가 전 재산 내놓고 나면 뭐 갈 데가 없을 테니까 뭐 의원회관에서 숙식할 수도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식구들도 혹시 있나?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일단은 6억 1천만 원 정기예금 그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 무조건 내놓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나머지 문희상, 권노가, 백이선, 정동영, 추미애, 김민석 이런 분들은 좋다. 의원님이 6억을 갖다가 내시니까 나는 6천만 원이라 내겠다라고 한 분을 아직까지는 제가 못 봤어요. 정동영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세금을 떠안자. 그래서 세금을 떠안자. 그래가지고 야, 이 양반도 뭐 얼마 내놓은가 했는데 세금을 누가 떠안느냐? 재단에서 떠안자. 김대중 재단에서 떠안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내 돈 말고 김대중 재단에서 세금을 갖다가 떠안자.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분들도 뭐 비슷한 말씀을 갖다가 하신 것 같아요. 뭐 김민석 의원 페이스북에 뭐 그 이것과 관련해서 글을 갖다가 올렸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이야기했더니 이거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뭐 추상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그 이야기만 있는 거지.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자, 뭐 돈을 갖다 모으자, 어떻게 하자 이런 이야기는 없었던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오히려 그 PD님 제가 그 거의 마지막에 보내드렸던 것 중에 새로운 미래에서 뭐 플랜카드 걸고 뭐 그랬던 거 있거든요. 그걸 갖다 한번 좀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백이선 저거 보세요. 저게 누구냐면 뉴스에 딱 가려져 있는데 자세히 보면 오른쪽에 저게 하늘색이란 말이에요. 저게 무슨 당이냐면 새로운 미래당이에요. 새로운 미래당의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이낙연.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전병헌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이 국민과 역사를 함께한 김대중 대통령의 사절을 지킵시다. 민주당은 가만히 있는데 새로운 미래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니까 김민석 의원이 우리도 저런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했더니 이재명 대표도 맞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자.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는 것 같고 저기가 어디입니까? 저기가 DJ 사저예요. 저기 문표 붙어 있잖아요. 그 전병헌 의원 바로 머리 위로 두 개가 딱 붙어 있는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한자로 쓰여 있네. 하나는 그 쉬운 한자 김대중,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조금 어려운 한자 이희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직도 저기에 저런 이름이 붙어 있는데 저 집이 팔렸네. 그런데 새로 산 그 박 사장님은 저 명패를 아직 띄지 않으셨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박지원하고 김홍걸의 말이 달라요. 어떻게 말이 다르냐? 박지원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매각되기 전까지 김대중 재단에서 김홍걸하고 계속적으로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세금이 17억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아리팍은 팔기 싫고 세금은 내야 되겠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재단 같은 데서 대신 안 내주나? 근데 재단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야 홍걸아 그거 네가 상속받은 거잖아. 그거 네 재산이잖아. 그럼 네가 세금 내야지. 이걸 왜 재단한테 손을 갖다 내미냐? 왜 재단한테 손을 내미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DJ 사저가 매각되기 전까지 재단 등에서 김대중 재단 등에서 김홍걸과 계속적으로 대화를 했다. 그 다음에 박지원 의원 이야기예요. 재단에서 김대중 재단에서 세금을 처리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김홍걸과 연락이 끊겼대요. 소식이 끊겼대. 그래가지고 싸한 느낌에 누가 등기부를 띄워봤느냐? 김홍업 씨의 부인이 그러니까 김홍걸의 형수가 되겠죠. 형수님이 등기부를 딱 띄워봤더니 아마 7월 24일 이후일 거예요. 딱 띄워봤더니 어머나 어째 이래? 7월 2일에 계약이 이루어졌고 7월 24일에 소유권이 박천기 외 2명으로 등기가 넘어갔고 이걸 갖다가 아마 한겨레 신문에다가 제보를 한 것 같아요. 이걸 제일 먼저 보도한 데가 매체가 한겨레 신문이군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이야기가 그냥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야 이거 좀 3차원적인데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적인데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김홍걸의 이야기는 달라요. 김홍걸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난 5년 동안 왜 지난 5년입니까? 이희호 여사가 돌아가신 지가 2019년이라고요. 그러면은 2024년 딱 5년 지났네. 제 기억에 이희호 여사가 2019년 6월 18일인가 6월 며칠 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벌써 5년이 된 거지. 그러니까 국가에서 동교동 사저에다가 근저당을 갖다가 임의로 설정을 해버렸어요. 세금 안 내가지고. 근저당권 임의로 설정한 건 아니고 김홍걸 씨가 세금 내겠습니다. 근데 왜 안 냅니까? 지금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급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국세청에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국세청이 뭐를 갖다가 한다? 국가가 근저당권을 갖다가 설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납세 담보 제공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살던 집에 세금을 그 자식들이 안 내가지고 국가의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그 세금을 안 내가지고 국가가 전직 대통령 살던 집에다가 납세 담보 제공 계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제가 봤을 때 동교동 사저의 가치는 현저하게 훼손된 것이다. 근데 어쨌든 김홍걸 말은 2019년에 이희호 여사 돌아가신 다음에 5년 동안 재단과 상속세를 논의했대요. 근데 이게 상속세를 김대중 재단과 논의할 일인가? 만약에 김대중 재단이 상속세를 갖다가 내주면 뭐가 됩니까? 그건 또 증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속은 누가 냅니까? 상속세를 누가 냅니까? 상속인이 내야지. 상속인이 누굽니까? 돈을 받은
받은 사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한 푼도 안 받으면 상속세 안 내도 돼요. 김홍걸 씨가 17억 상속세 내야 되는 거는 100억짜리. 그거 100억짜리 아니에요. 100억, 만약에 100억짜리였으면 돈을 갖다가 더 냈어야 됐는데 과세 표준 낮추고 해가지고 17억 정도 내는 거는 아마 그 동교동 사저를 한 40억에서 40몇 억 정도로 계산해가지고 그러니까 17억 나왔지. 이 동교동 사저가 100억이라고 계산됐으면은 몇 배가 더 나왔을 건데 어쨌든 그거를 왜 재단하고 논의합니까? 그거를 홍거리가 상속받았는데 왜 재단이 그걸 갖다 대신 내줍니까? 말도 안 됐다고 그래. 근데 김홍걸은 뭐라고 그랬냐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5년 동안 재단과 상속세를 논의했대. 그런데 뭐라고 그랬다? 재단은 돈이 없다고 그랬대. 여기서 말이 달라져요. 박지원 의원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단에서 세금 처리하겠다라고 했다라고 박지원은 이야기하지만 김홍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재단은 돈이 없다고 했대.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아리팍은 팔기 싫고 개포동도 팔기 싫고 그 다음에 대연동에 있는 집, 대연동에 무슨 집인지 건물인지 있는데 그거는 안 팔린대. 그러니까 팔리는 거는 안 팔고 안 팔리는 것만 팔려고 하니까 돈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 그 은행에서 빚 내면은 이걸 갖다가 17억 빚 내면 그거 뭐 한 달에 뭐 몇 천만 원 뭐 최소한 뭐 한 1,000만 원 이상 1,000몇백만 원 세금 내야 되는데 또 그거는 싫고. 그러니까 모르겠다. 어차피 돈이 최고지. 머니가 최고지. 무슨 동교동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면서 싹 팔아치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김홍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상황들을 박지원, 권노가, 문희상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이른바 동교동계 아저씨들은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아저씨들이 해결 안 해주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팔았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시기예요. 그러면서 왜 박지원은 지금 뭐다 충신이다. 와 대단하다. 전재산 내놓겠대. 전재산 몰라도 6억은 내놓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 충신이지. 그런데 왜 지원이 아저씨는 박지원 아저씨는 충신이라고 박수치고 그 홍걸이 나는 왜 나를 갖다가 파렴치 범으로 모느냐. 나 억울하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좀 진짜 제가 봤을 때 동교동은 좀 4차원 같아.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김홍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동교동 사저는 민간 기념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팔아먹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동교동 DJ 우리 아버지가 사시던 그 집을 철거하거나 매수인이 철거 안 할 거야. 그거 어떻게 합니까? 카페로 안 만들 거야. 어떻게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 느낌으로는 그 매수인이 80억을 갖다가 빌렸다고 그랬잖아요. 7월 24일 날 김홍걸로부터 박천기회 2명으로 그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바로 그날 뭐가 이루어진다? 근저당권이 이루어진다. 96억이에요. 채권 최고액이. 그러면 실채무는 80억이란 이야기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5%로만 계산해도 1년에 이자만 4억이고 1년 이자를 월로 계산하면 3천만 원. 한 달에 3천만 원이면 11을 곱하면 3,6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달 이자가 3천만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박천기 씨 등이 돈이 많아. 근데 그 김홍걸이가 홍걸이가 저 집 팔려고 막 그러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어마어마한 DJ 숭배자야. 그런데 내가 돈이 한 1,000억 정도 있어. 그러면 제가 알아볼 수 있죠. 내가 진짜 그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러한 우리 김대중 선생님을 위해서 내가 뭐 할 거 없나? 김대중 선생님 덕분에 내가 1,000억 재산가가 되고 1,000억 부자가 됐어. 그러면 내가 100억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아. 홍걸이 불러. 김 의원님 사저 지금 파실 생각 있으시다면서요. 그러면 엄한 사람한테 가면 정혁진 같은 사람한테 팔면 그 새끼는 분명히 그걸로 뭐 카페 만들고 뭐 만들고 뭐 도서관 독서실 만들고 그럴 거니까 그런 새끼한테 팔면 안 되고 나한테 파세요. 나한테. 그러면 얼마면 됩니까? 그 김홍걸이 얼마를 얘기할까? 이거 평당 2천만 원 하면은 평당 2천 하면은 그게 몇 평이었냐면 그 집이 지금 땅이 요즘 건물값은 안 친다고 치고 땅값으로 해가지고 173평이니까 평당 2천만 원 하면 얼마가 되나? 어쨌든 한 7, 80억을 갖다가 부를까? 평당 5천만 원. 평당 5천만 원이면은
그렇지. 이게 2천만 원일 수가 없는 거죠. 서울 땅인데 평당 5천만 원이면은 85억인데 아이 조금만 더 불러서 그냥 100억 채우자 해가지고 100억 딱 이야기했더니 그 박 사장님이 그걸 갖다가 딱 받아줬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뭐 박 사장님이 그 DJ 사저를 갖다가 이제 소유권자가 된 거예요. 지금처럼. 그러면서 여기다가 내가 한 20억 정도 더 써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근사하게 기념관 만들어야지라고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안 보여지는 게 왜냐하면 그 뭐야 박천기 씨는 꼴랑 20억 가지고 100억짜리 산 거잖아요. 자기 돈은 20억 한 30억 있었겠지. 20억에다가 세금 내고 복비 내고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좀 수선하고 그럴 것까지 치면은 한 30억은 갖고 있었겠지. 그런데 그 이상의 돈은 없으니까 80억을 갖다가 빌린 거잖아요. 땅 파면 뭐 3천만 원 나옵니까? 그 3천만 원 뭐 매일매일 그걸 갖다 1년에 4억씩 하면은 10년이면 40억인데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DJ 사저 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할 생각이 있다. 그런데 그 박 사장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제가 이제 여기인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은데 90% 정도는 정확한 것 같아. 그 퍼스트 커피랩 그것 좀 띄워주세요. 그 DJ 사저를 인수한 사람이 하는 그 베이커리가 커피 퍼스트 베이커리예요. 그다음에 저 밑에 보이시죠? 퍼스트 커피랩 홍대점. 그 뭐야 사진이 쭉 올라와 있길래 제가 몇 개 찍어봤어요.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렇게 생겼고요. 이거 근사하네. 저기도 아마 일반 가정집을 갖다가 개조한 거 아닌가? 저런 생각이 들고 또 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벤트도 하네. 나 소금빵 좋아하는데 이따가 소금빵 먹을까? 소금빵이 그냥 짭짤하면서 거기에다가 버터가 싹 녹아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빵인데 저기 음료를 주문할 때 소금빵 1,500원이면 싼 거야. 제가 봤을 때 싼 거예요. 3주년 이벤트를 갖다가 했었네. 아깝다. 그때 갈 걸. 그 다음에 딱 보면 저기가 홍대점인 것 같아요. 저기가.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되는데 앞에 오토바이도 한 대 딱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또 이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저거 밑으로 조금만 내려주세요. 그 글자 나오게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주세요. 아니요. 그건 올리는 거고. 예, 그렇죠. 제가 네이버 지도 딱 쳐가지고 퍼스트 커피랩 홍대점부터 김대중 도서관 정문까지 거리가 얼마인가 딱 봤더니 걸어서 2분이에요. 그다음에 요거 내려주세요. 그걸 조금만 올려주세요. 이제 반대로. 그래서 오른쪽에 파란 게 그게 퍼스트 커피 앤 베이커리예요. 저기가 홍대점이에요. 거기서 쭉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도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정문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김대중 도서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다? 125m밖에 안 돼요. 몇 걸음이다? 196걸음. 그러니까 걸음을 갖다가 하나 둘 셋 넷 열 스물 그래서 196걸음만 걸으면은 지금 홍대점에서 김대중 도서관 점까지 2분이면 가. 2분이면. 그다음에 제 얼굴 좀 지워주세요. 김대중 도서관 옆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동교동 주택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 동교동 주택이 뭐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기가 바로 뭐다? 김대중 사저다. 김대중의 DJ의 동교동 사저다. 그러니까 그 김대중 도서관하고 DJ 사저는 세트 메뉴예요. 세트 메뉴. 그런데 세트 메뉴인데 쉽게 말하면 김대중 도서관이 찐빵이라고 하면 동교동 주택은 앙꼬 아니겠습니까? 앙꼬? 그런데 그 아들이 앙꼬를 팔아먹은 거야. 앙꼬가 없는데 저기가 동교동 DJ 사저가 퍼스트 커피 앤 베이커리 김대중 도서관점이 딱 되어버리면 김대중 도서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거를 갖다가 인수한 그 박 사장님도 문제가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김홍걸 이야기예요. 김홍걸 이야기는 동교동 사저는 민간 기념관이 될 것이다. 내가 팔아먹었으니까 정부에다가 팔아먹었으면 정부 기념관이 되는데 민간 업자한테 팔아먹었으니까 민간 기념관이 될 것이다. 철거 안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카페도 안 될 것 같다. 이거는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박 사장님 마음이니까.
낡은 부분을 새 단장하고 어른들이 계셨던 DJ와 이희호 여사가 계셨던 공간을 보존할 것이다. 이거는 희망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박 사장님은 아이 그 후원자고 독지가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원래부터 알던 분은 아니래. 그러니까 박 사장님은 아 우리 아버지 DJ와 우리 어머니 이희호 여사를 굉장히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독지가이고 후원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한 자락 딱 까는 거예요. 아 근데 요번에 처음 알았어. 처음 알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이 독지가이고 뭐 후원자였는지 어쨌든 그 다음에 상속세가 17억인데 이게 상속세 못 내고 있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뭘 갖고 있다? 아리팍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때 지난번에 방송할 때는 이것까지는 찾아보지 못했는데 뭘 찾아봤냐면은 그 반포의 아리팍이 대출이 있다는 거예요. 대출. 그래가지고 김홍걸이 그 김현정 뉴스쇼 나온 이야기 제가 정리한 건데 김현정 뉴스쇼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지금 내가 아리팍에서 살고 있는 건 맞는데 어쨌든 저격진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아주 집요하게 이야기해가지고 뭐 그래 맞다 나 아리팍 산다. 근데 아리팍을 사는데 대출 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꼈어? 그러면 내가 뭐 실수한 거 아닌가? 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김홍걸 그 의원님 전 의원님이 사시는 그 집 주소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몇 동 뭐 2501호예요. 몇 동인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그러니까 25층이라는 이야기지. 그 등기부를 딱 띄워봤더니 아 명의가 사모님 명의다 이거죠. 임미경 씨 명의다. 그 다음에 보니까 진짜로 대출이 끼어 있네. 그래가지고 대출을 얼마 끼었나 봤더니 꼴랑 6억이에요, 6억. 그럼 6억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권 최고액이 한 4억, 4억 5천? 그러니까 실채무는 한 4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130% 대개 붙이면은 뭐 6억 정도로 채권 최고액을 갖다가 했겠지.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집이 한 45억 간다고 그랬잖아요. 45억에 10% 4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김홍걸 씨가 한 말씀을 더 하셨는데 배우자 임미경 씨 명의로 대지와 건물이 있대. 그게 어디다? 서대문구 대현동에 있대. 그건 제가 못 찾겠어요. 찾을 생각도 안 나. 그런데 이거는 어떻다? 안 팔린다. 근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참 희한하다 그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그 뭡니까? 저기 김홍걸 씨가 그 뭐야 상속세가 17억 정도 원래는 15억이었는데 그거 뭐 안 내고 해가지고 이자 붙어서 한 17억쯤 된 것 같은데 아리팍 안 팔았어. 그 다음에 레미안 개포 루체하임도 안 팔았어. 그 차남한테 그냥 넘겨줬어. 그 다음에 판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고덕 그라시움 분양권 이거 매도했는데 얼마에 매도했느냐? 12억 3,500만 원에 매도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시호 여사 돌아가신 다음에 매도한 거거든요. 그러면 상속세가 15억 정도 됐는데 그게 막 그 세금이 불어가지고 지금 뭐 한 17억 정도 됐다라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라시움 판 돈으로 일단 세금부터 끄는 게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남은 돈 몇 억 정도 되는 거 그거를 그 45억짜리인데 아리팍이 그러면 지금 보니까 대출이 6억밖에 없네. 그럼 거기서 한 4억 정도만 더 대출 받으면 깔끔하게 그 동교동 그 상속 받은 거 그거 세금 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왜 그걸 갖다가 안 했지? 그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뭐냐면은 그 김홍걸 씨는 그 DJ의 동교동 사절을 위해서 한 푼도 쓰기 싫었다는 이야기예요. 차라리 팔아버리고 말지. 동교동 사절 팔면 어떻게 된다? 100억이 인마이 포켓이야. 100억이.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이런저런 상속세만 내면 될 것 같은데 양도세를 뭐 추가적으로 내야 되나? 뭐 어쨌든 그건 뭐 제 세무서가 아니라서 좀 그건 계산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세금 뭐 한 10억, 한 20억, 30억 내도 이야 70억이 그냥 딱 꽂혀. 그럼 그 70억 가지고 뭐 합니까? 일단은 아리팍에 있는 그 부채 6억 뭐 그 근저 채권 최고액 되어 있는 거 뭐 한 5억 정도 된다고 그래도 5억 한 4억 5천에서 5억 정도 될 것 같아. 그것도 끄고. 이것도 꾸고 차도 한 대 사고 뭐 아들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아주 그냥 신났겠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김홍걸 씨가 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느냐면은
동교동 원로들, 그러니까 권노갑 씨 등 이런 분들이 이 동교동 사저 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 이야기가 아저씨들 한 이야기가 홍거리 입장에서는 권노갑, 박지원 이런 사람들은 다 아저씨잖아요.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일했던 삼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야 동교동 사저 잘 간수해라 이런 이야기만 했지 다 현실적인 이야기는 안 했다.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한 건 뭐겠습니까? 돈 준다는 이야기지. 아저씨들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15억이든 17억이든 딱 마련해 주면서 야 홍거라 고생했다 이걸로 그냥 저기 그 세금 내라 이럴 거라고 홍거리는 기대를 했는데 전혀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이고 DJ가 대단하신 분이야. 그 다음에 동교동 이 사저에 내가 옛날에 맨날 출근했어. 니네 아버지 여기 가택연금 된 거 55 다 55번 가택연금 된 거 알지? 뭐 이렇게 홍거리 입장에선 전혀 쓸데없는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고 비현실적. 그게 김홍걸 표현에 의하면 비현실적 이야기예요. 돈 얘기는 하나도 안 하더라. 아니, 돈 얘기를 안 하니까 어떻게 내가 그냥 홀라당 팔아먹었다. 그런 이야기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또 이야기했냐면 지금 박지원 의원님이 전 재산 내놓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와 박지원 역시 충신이야. 역시 영원한 비서실장이야. 역시 인간은 박지원 같이 돼야 돼. 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그 이야기를 김홍걸이 듣고 김현정 뉴스쇼에 뭐 어젠가 그제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오히려 정작 김홍걸 씨는 막 역시 우리 아버지 영원한 비서실장이야. 막 눈물이 막 앞을 가려. 내가 그 돈을 갖다가 그 못 내가지고 내기 싫어가지고 진짜 그냥 마음 졸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팔아 먹었는데 어쨌든 박지원 아저씨가 그 돈을 갖다가 모아주신데 전 재산까지 다 내놓는데 야 역시 지원이 아저씨 최고 따봉 왕따봉 이게 아니고 오히려 김홍걸의 반응은 뭐냐면은 박지원이 전 재산 내놓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김홍걸은 굉장히 어리둥절했다. 저 아저씨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재산 내놓기 전에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홍걸아 그 내가 전 재산 한 30억 내놓을 테니까 어쨌든 그 매수인하고 좀 이야기 좀 해봐. 이런 이야기도 없었고 아니면 나를 제껴놓고 어차피 나는 소유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지금 김홍걸은요. 그 DJ의 동교동 사저에 대해서 권리가 1도 없어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박지원이 그 김홍걸 제껴놓고 누구지 그 박 사장님 딱 찾아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박 사장님이나 박지원입니다. 근데 그거 사셨다면서요. 내놔. 다시 돌려주셔. 얼마 문데 100억? 100억 그럼 뭐 100억이면 되지. 100억은 좀 곤란합니다. 제가 세금 들고 110억? 그것도 좀 곤란합니다. 그럼 얼마야? 150억? 이 사람이 뭐 이런 이야기라도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전 재산 내놓겠다라고 했어야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이야기 뜬금없이 그냥 언론에다가 대고 나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매수인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언론에다가 대고 나 전 재산 내놓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박지원만 충신이다 그러고 나만 죽일로 만들고 나 어리둥절하다. 난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박지원과 김홍걸의 이야기도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서로 맞지가 않아요.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김홍걸 씨 이야기가 납득은 안 되지만 더 맞는 말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백이선이라고 김대중 재단의 사무총장이 있잖아요. 이 백이선 씨하고 그 다음에 그 누구야 매수인하고도 이야기가 안 맞아요. 안 맞아. 백이선 씨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매수인 그 접촉을 갖다가 했더니 매수인들이 환매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매수인들은 뭐라고 그러고 있냐면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는 취득세, 등록세, 복비 다 냈고 그 다음에 명의도 다 이전했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돈도 다 빌렸고 재매각 의사 없다. 이게 매수인의 의사예요.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백이선 사무총장 이야기처럼 바뀌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 느낌으로는 바뀐 것 같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요. 그 매수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느냐. 매수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지금 리모델링을 할 거래요. 지금
DJ의 동교동 사저가 뭐가 있느냐? 아까 보셨던 그 건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본체가 있고 그 다음에 차고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차고. 그 차고를 증축해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만들겠다. 그 뭐야 박 사장님은 돈을 기업은행에서 빌렸네.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 다음에 차고를 갖다가 증축하는데 그런데 이 제 생각에 이 그 매수인 그 박 사장님은 아마 저거를 카페로 만들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말고인데 그래서 퍼스트 커피랩 김대중 도서관점 딱 만들면 사람들이 여기가 DJ 사저였어 그러면서 막 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러면서 우리 영원한 DJ 선생님을 갖다가 추모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뭐 막 그러지 않을까. 그럼 막 커피도 잘 팔리고 소금빵도 잘 팔리고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면 말고. 근데 지금 일이 너무 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매수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DJ 사저를 전시관이나 박물관 형태로 리모델링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재매각할 의사가 없다. 재매각할 의사가 왜 없겠습니까? 지금 아마 동교동계에서 그 박 사장한테 제시한 금액이 제가 봤을 때 110억 제시했으면 많이 한 거야. 딱 불러가지고 박 사장 일로 와 보시오 그러면서 100억에 샀다며. 그러면 일단 100억에 넘겨. 그러면 뭔 말이요. 그럼 나는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취득세 등록세 복비에다가 다 손해보고 이거 갖다가 판단 말입니까? 그 사람 굉장히 그 빡빡하게 구네. 그러면 얼마? 당신 들어간 비용 얼마? 105억? 아닌데요. 저거 뭐 막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한 110억집 들었는데 무슨 110억이 들어가? 그 영수증 갖고 와봐. 그러면 내가 당신들한테 영수증을 갖다가 취등록세 영수증하고 그다음에 뭐 복비 영수증을 당신들한테 못하러 보여줍니까? 나 당신들한테 팔 생각 없어. 그다음에 만약에 이 집 다시 환매하려면 다시 사고 싶으면 150억 내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똑같은 상황인데 백이선 사무총장은 재매각 의사가 있는 것다. 환매 호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매수인은 아니다 난 재매각할 의사 없다 그러면서 리모델링 지금 한다는 거예요. 리모델링 들어가서 오늘이 8월이잖아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내년 2월하고 3월 정도에 리모델링을 끝낼 것이다.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길래 저는 2, 3월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잠깐 착각했었어. 지금이 한 11월인가 12월인가 뭐 리모델링 한 두세 달이면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8월이잖아요. 8, 9, 10, 11, 12, 1, 2, 3 최소한 7, 8개월 걸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7, 8개월 동안 그 집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면은 그러면은 이자가 얼마 나갑니까? 뭐 세금 같은 거 빼놓고 이자만 기업은행에다가 갖다 바쳐야 될 이자만 한 달에 3천만 원 넘으니까 한 2억 5천은 거기다 갖다 바쳐야 돼. 그 다음에 거기에다 또 리모델링 하니까 공사 비용 몇 억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좀 빡빡하겠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를 원래는 카페 할 생각이었을 것 같다는 게 지금도 제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박 사장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전시관 또는 박물관 형태로 만들 것이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전시관 박물관 한 다음에 그 안에 카페를 갖다가 넣겠다는 이야기 아닐까?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말로만 전시관 해놓고 그 안에 퍼스트 커피랩 베이커리 딱 집어넣으면 뭐 그러면 뭐 전시관이고 박물관이지. 그러면서 이 양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입장료를 받겠대요. 그러니까 DJ 사저를 전시관 또는 박물관 형태로 하면서 그렇게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입장료를 받겠대. 입장료 얼마 받을까? 한 10,000원 받으면 하루에 100명 오면 하루에 100만 원이네. 그러면은 하루에 100명은 와야 되겠네. 하루에 100명은 와야 한 달에 3천만 원이니까 하루에 100명은 와야 그냥 이자 낼 정도 되지 않을까? 100명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루에 한 최소한 200명은 와야 그래야지 이제 그 본전 뽑고 그 다음에 뭐 조금 남기고 뭐 그러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제 뭐 이자도 내고 뭐 리모델링 비용 정도 뭐 그게 한 300명은 와야 될 것 같다. 하라
하루에 300명씩 오세요. 저기 내년 그 2월이나 3월에 김대중 도서관 옆에 그 김대중 기념관 또는 김대중 박물관 또는 김대중 전시관이 열린다라고 하니까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가서 한번 그 보세요. 제가 봤을 때 입장료 한 10,000원 정도 될 것 같고 하루에 최소한 300명씩은 가줘야 박 사장님이 그 거룩한 뜻이 훼손되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분명히 그 안에 퍼스트 베이커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빵 중에도 그 중에 이제 소금빵도 아주 뭐 이렇게 맛있을 것 같으니까 빵도 좀 사 자시고 그러셔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